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국어, 도시 재정비, 도시 재생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한번 내가 일본에서 갖고 온 사례들을 보면서 재생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도시 재생,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 단어에서 가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단어는 부활이었어, 나는 부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갖고 온 게 이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라는 프로젝트인데,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야.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봐도 좀 재밌지? 오른쪽에는 좀 알록달록한 그런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 왼쪽에는 할머니가 계셔. 그리고 되게 팬시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이 세토우치라는 그 지역은 오사카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지역이야. 섬 지역이거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랑 싸웠던 장군 하나가 있어.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곳에서 해적질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 이곳이 해적이 많은 이유는 그 정도로 섬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말레이시아 공부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섬이 있다 하면서 거기서 배 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지역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세토우치 지역이야.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섬이 있는데, 이곳이 도쿄도 아니고 오사카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면은 거의 한 3, 4시간 걸리거든. 왕복하면은 뭐 6시간 정도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도심지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 섬 지역은 낙후가 돼.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 그런데 1985년부터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은 아니지, 이 근처 오사카 쪽에 있었던 베네세라는 기업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심지로 젊은 사람들 다 가고 시골 지역에는 낙후된 사람들, 뭐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낙후된 집들과 좀 이렇게 도시 부흥 사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 베네스 기업이 들고 오는데, 그 베네스 기업은 일단 일본 내에서 좀 교육, 에듀케이션이랑 퍼블리싱 하는 회사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베네스라고 하면은 가장 연결되는 건축가가 안도 타다오지. 그 안도 타다오가 이 나오시마의 지추 아트 뮤지엄과 그리고 베네스 뮤지엄을 만들기도 하고, 그때 손을 잡은 거야.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베네스에서 요구를 한 거지. 오사카에서 좀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나오시마라는 지역에 좀 도시 재생 사업을 같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제 안토사우가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도시 부흥을 목적으로 이 섬들을 재건을 시작해 나가. 그 첫 번째 섬이 나오시마였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게 파란색이 땅이야. 흰색이 아, 바다야. 이게 나는 항상 반대로 했는데, 바다를 네, 파란색으로 하는데, 맞아요. 이 세토우치는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하더라고. 안쪽에 있는 요 섬들이 그 세토우치 트리엔날레에서 하는 이벤트 섬들이야. 트리엔날레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비엔날레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잖아, 친숙하고. 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우리가 베니스 비엔날레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2년씩 하지. 그래서 건축과 아트, 로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트리엔날레는 3년씩 하는 이벤트를 트리엔날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3년, 16년, 19년, 22년, 그래서 올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오시마를 포함해서 한 10개 지역의 섬에서 했는데, 지금은 더 확장돼서 아마 17개인가? 18개 섬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하는 아트 페스티벌이야. 일단 이 세토치의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때 이벤트를 해. 겨울에는 확실히 좀 힘들겠지. 날씨가 춥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은 한국보다 여기가 좀 더 남쪽이야. 오사카보다도 좀 더 남쪽이다 보니까 되게 따뜻하고 더워.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봄이나 가을에 가도.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서 조금 힘든데, 어쨌든 1년 동안 이렇게 세 계절에 하는 이벤트이라는 거고,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봄에는 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그다음에 여름에는 8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10월에 하는 이벤트야. 이제 2004년에 지추 뮤지엄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엔날레는 2010년에 시작을 했지만 이 재생 사업은 1985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지추 뮤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뮤지엄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 예를 들어서 나오시마 터미널의 경우에는 사나가 예쁘게 지어놨고, 그다음에 여기 지추 뮤지엄과
쿠사마에이라고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톱3에 드는 아티스트인데 이 펌킨으로 유명하지. 그래서 쿠사마에이가 지금 레드 펌킨은 그 나오시마 페리 입구에 있고 지금 보이는 옐로우 펌킨 같은 경우는 베네스 에어리아라고 베네스 호텔이 있는 쪽에 있는데 작년에 2021년 8월에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이게 떠내려갔대.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 근데 알아보니까 이 펌킨 가격이 한 16억 원 하더라고.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나오시마 터미널 앞에 있는 소 후지모토가 디자인한 이제 파빌리언이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 스테인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나오시마 여행을 할 때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잤대, 여름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오시마 옆에 있는 테지마.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나의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를 한 테지마 뮤지엄으로 레이 나이토가 안에다가 그 물방울이라든지 시를 전시해 놓은 곳인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수십 개의 섬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의 경우에도 2018년에 여기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었거든. 왜냐면 그때 2019년 트리엔날레를 위해서 우리도 전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전시의 목적은 되게 재밌었어. 뭐였냐면 우리가 했었던 그 섬은 쇼도시마라는 지역이었어. 쇼도시마 여기. 이 세토우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섬이야. 이 쇼도시마가 이 세토우치 내 트리엔날레 하는 지역에선 가장 큰 섬인데 그때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산에서 멧돼지가 너무 내려오는데 멧돼지가 너무 내려오니까 멧돼지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한테 요구한 조건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쇼도시마에 나오는 대나무를 일단 재료로 이용을 하고 바리게이트를 만드는데 단순히 바리게이트만 만들면 좀 아쉬우니까 반대쪽은 그 이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의자 이게 삼각형 모양이거든. 그래서 의자 테라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애물 겸 전망대 아니면 벤치로 만들자는 게 우리의 컨셉이었고 그게 이제 2018년에 만들었고 19년에 트리엔날레의 한 그 포인트로 지정이 됐지. 내가 이 트리엔날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다양한 아티스트, 다양한 건축가들이 섬을 만들었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그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어. 정말 부흥이 일어나거든. 재건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연구실에서 이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이 쇼도시마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산을 받지. 1년 예산을 받아서 가. 그러면은 일단 이런 지역에는 빈집들이 정말 많지. 그럼 빈집을 1년을 빌려줘.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 연구실 애들이 쓰는 거야. 그럼 우리 연구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을 로테이션으로 가.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상주를 해.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3월 달에는 뭐 내가 건쟁이가 하고 4월 달에는 잔디 아빠가 하고 5월 달에는 외노가 하고 외노자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커넥션이 일어나냐면 도심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 세토우치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부들, 그 세토우치를 관리하는 정부, 카가와현이라든지 그런 정부에서 있는 공무원들과의 커넥션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은 정보를 전달을 하고 학생들의 인력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고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숙소 시설들을 지원해주고 자동차도 빌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거기 가서 뭐 먹을 거를 사 먹고 준비를 하잖아. 단순히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트리엔날레를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지원 요청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손님들이 오는 것을 준비를 해서 뭐 촛불 같은 것도 좀 켜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지역 사람들이 뭐 아이스크림 만든다고 하면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막 그런 거를 학생들이 지원 봉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거기서 지원금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생 사업의 명분이지 그런 명분을 얻어내서 레포트를 또 지원을 하고 내가 바라보는 재생 사업은 약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낙후되어 있는 곳, 낙후돼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하지만 거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그런 삶, 거기에 어떤 우리가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뭐였냐면, 하루는 일이 끝났어. 열심히 대나무 자르고 일이 끝나서 저녁
어두워졌으니까. 그래서 숙소에 있다가 이제 씻고 나서 그냥 바다를 보려고 아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변을 걸어 나왔거든? 그러면은 해변에 이제 별도 많고 막 이렇게 깜깜한데 갑자기 내가 걸어가는 그 옆에 집들이 불이 하나씩 통통통통 켜져. 현관으로 집들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나랑 이제 친구들 한 두세 명에서 대화하는 것을 거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다 들리잖아. 그러면 딱 한 명이 나와서 사과를 하나 줘. 그럼 또 이제 걸어가. 걸어가면 옆에서 또 그 다음 집에 뭐 이렇게 귤을 하나 줘. 또 걸어가면은 뭐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저녁에 먹으라고 줘. 그래서 그 거리 한 50m를 딱 가고 나면 이제 비닐봉지 하나 가득 저녁에 우리 야식 먹으라고 뭔가 이런 음식들을 아주머니들이 넣어주거든. 그때 되게 기분이 묘했어. 2020년, 2018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었나?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정말 흔치 않은 건데 나한테 되게 값진 프로젝트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했거든. 난 이런 게 도시재생, 이런 게 재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되게 나한테 좋은 기억이었고 이게 나오시마뿐만 아니라 이 세토치 지역 내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일본의 재생 사업에 난 되게 좋은 부분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져왔어. 왜냐면 한국에서도 지금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수도권, 서울이 너무 그 밀집 개발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수도의 이전으로 세종시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런 일환으로 나는 이 세토치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의 도심지로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외곽 지역으로 뿌려낼 것인가. 왜냐면 이 세토치가 발생한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반장이 돼서 어르신들과 이런 학생들을 잘 어우러서 프로젝트를 끌고 가. 되게 감사하더라고.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활발하게 전문가들의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그 중심에는 건축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되게 사실 여기는 감사하잖아. 왜냐면 여기 프로젝트 한 건축가들이 진짜 이름 내놓으라 하는 건축가들 엄청 많거든. 뭐 도요이토도 있고 안도 있고 사나 있고 한국에는 뭐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엄청 많이 투입되고 아티스트들도 진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한국에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 가져온 거 요것도 재밌어. 이거는 이제 얼반 리제너레이션의 사례로 내가 갖고 왔는데 도심지역 도쿄 코뮤네 세컨드라고 이름을 이 사람들이 불러.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일단 좀 볼게. 코뮤네 세컨드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카페야. 도심지 도쿄에 이렇게 틈새에 이런 곳이 있어. 근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카페 부스 있고 뭐 이제 펍도 있고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감자튀김도 팔고 막 그래. 근데 여기는 좀 외국인들도 많고 그렇거든. 근데 나도 우연히 여기를 찾게 됐어.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오모테산도의 그 아오야마 유엔 대학교에서 파머스 마켓, 농부들의 마켓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밀고 있는 것은 푸드, 에듀케이션, 워크, 음식, 교육, 그다음에 일에 일반 사회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마켓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게 좀 컨셉이야. 이 대학교 앞에 있는 광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장을 열거든. 오일장처럼. 그럼 여기에 뭐 신선한 과일들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만든 가방, 자기가 만든 뭐 지갑 그런 거 가죽 공장에서 막 따와서 한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여기서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오픈할 수 있게 부스를 만들어준 곳이 여기야. 그것을 코뮤네 세컨드라고 불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콤페티션의 장이야. 여기서 잘 눈에 띄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으면은 저 코뮤네 세컨드에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코뮤네 세컨드에서는 되게 다양한 그래서 활동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먹거리도 팔고 생과일 주스 같은 것도 팔고 뭐 지금 여기 있는 이 미니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에어비앤비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쉐어 오피스 시설들도 있어. 도쿄에도 이제 1인 기업 1인 회사를 만들어서 쉐어 오피스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부스들이 있고 아까 보여줬었던 부스들은 이 왼쪽에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고 가게들의 사실 회전은 좀 있어. 항상 있는 가게들도 있지만 회전이 생겨서
다른 브랜드의 가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벤트 공간이야. 이건 좀 이따 사진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여기 같은 경우가 이 코미네 세컨드의 메인 오피스, 그리고 쉐어 오피스가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터디룸, 공방, 워크숍 할 수 있는 그 미팅룸이 있는 곳이야. 그 땅을 보면은 좀 이런 L자형의 공간이지. 구글에서 보면 여기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재생 사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도 나는 충분히 도심 속에서 재생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진짜 놀랐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긴 해. 일단 이 지역을 봐야 돼. 이 지역은 오모테산도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길이 저번 시간에 디테일 수업이래. 디테일 영상에서 이야기한 그 디올이 있는 건물 그 거리야. 그러면 일단 상상이 되지.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디올, 프라다, 뭐 루이비통, 네노라 하는 건축가들이 지어놓은 그 거리야. 한국으로 따지면 거리네. 그치, 한국으로 따지면 그냥 청담동이라고 얘기를 할게. 청담동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건물을 안 짓고 지금 1층짜리 코미네 세컨드가 있는 거거든. 이게 난 사실 엄청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 땅 주인이 있다면 여기 건물 올리면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 뭐야. 몇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10층, 10층이면은 한 층에다가 뭐한 천만 원씩만 받아도 1억을 받는 거잖아, 한 달에. 근데 그 임대료를 안 받고 지금 코미네 세컨드를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학생들, 저기 이제 쿠마 연구소에서 예전에 한번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가가지고 파빌리온 짓고 우리 옛날에 캐나다 우드 같은 거 하는 거 지금 여기다 하는 거야. 청담동 가가지고 빈 땅에다가 저렇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필지를 제공했다는 게 난 정말 놀라워, 이곳에. 위에서 오는 그 좁은 길이고,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블루보틀, 오모테산도에 있는 블루보틀 2층인데, 이 새길로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그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를 더 들어가면 이런 이벤트 장소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재밌어지는 부분이 그거야. 도대체 이 땅은 누구 거고,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여기가 너무 재밌고 궁금해서 이제 여기 주최하는 쪽에 가가지고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여기를 주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코뮤네 세컨드라는 팀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UN 유니버시티 앞에서 그 파머스 마켓을 메인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커넥션과 어떻게 보면 광고비를 좀 받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근데 이 땅의 주인은 UR이라는 곳인데 UR은 이제 얼반 르네상스라고 뭐 한국으로 따지면 LH 같은 기업이야. 그래서 이 LH에서 주로 하는 프로젝트는 주거 개발이나 토지 활용, 그다음에 방화 산업, 그다음 도시 공원 만들기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이 UR의 어떻게 보면 사장의 목표는 그 창조 도시와 새로운 도시 이미지, 그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이게 이 UR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 도시에 가면은 주차장이 되게 많거든. 한국 같은 경우는 갔을 때 일단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법도 있고 주차장 대수의 그 제한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건물에 주차장이 딸려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건물들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공용 주차장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 뭐 타임즈라든지. 그것은 보통 건물을 아직 짓지 않은 미개발 필지에 주차장을 임대를 하는 거야. 그 건물주한테 가서 너가 집 짓기 전까지 우리가 거기 주차장으로 써도 됩니까? 라는 계약을 따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그 건물주한테는 그 땅 주인한테는 뭐 임대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빈 땅을 활용을 하거든. 그게 좀 일반적인 그 도쿄의 아니면 그 일본의 도심지의 그러면 도시 속의 빈 공간 활용법이거든. 그런 땅 중에 하나인 거야. 이 지금 이 코뮤네 세컨드의 필지가 지금 여기지. 근데 UR에서 그렇다면 이곳을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해서 자본 경제적으로 효과를 이윤을 낼 수 있었을 텐데도 이 코뮤네 세컨드한테 이 좋은 땅을 내줬다는 이유는 난 그 코뮤네 세컨드가 갖고 있는 도시 활성화에 대한 컨셉과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나도 여기를 매번 가면은 항상 느끼는 게 되게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한 20대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좀 거점 공간으로 이곳이 활용이 되거든. 그리고 이 코뮤니티 세컨드가 단순히 지금 이 오모테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좀 더 확장이 돼서 뭐 시부야라든지 뭐 여러 곳에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교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코뮤니티 세컨드에 들어가 있는 그 점포들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본에 있는 점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코뮤니티 세컨드의 그 직원이 외국을 되게 해외를 많이 다닌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뭐 와이프가 되게 와이프도 해외 분이셨는데 북유럽 쪽이었어.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서 그 카페를 이제 일본에 갖고 오기도 하고 이곳에 그런 식으로 되게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들은 그 사람과 사람의 좀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 코뮤니티 세컨드는 그런 부분에서 도심 속에서 되게 잘 개발되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심 속 재생 사업, 리제너레이션 부분에서 하나 갖고 왔던 사례이긴 해.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활기라는 단어를 좀 키워드로 뽑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런 이유. 스토치 트리엔날레를 갖고 온 이유도 그렇고 코뮤니 세컨드를 갖고 온 이유도 그래. 물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도시 재생은 약간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정부라든지 건축가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그 커넥션과 커뮤니티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활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도심 속의 빈 땅을 빈 곳을 찾아서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줄 것인가. 난 여기서부터 재생 사업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도시는 어쩔 수 없이 뭔가가 계속 레이어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 다 때려 부시고 뭐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좋은 곳이 꼭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그런 확신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좋은 거 만들어주면 여기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되게 더러운데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아질 거예요. 여기다가 한 몇 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촉진시키는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 이게 이제는 그렇게까지 신뢰가 안 가. 그 이유는 일본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아. 되게 허름해. 되게 별로야. 그리고 누가 봐도 안 갈 것 같은 식당이야. 한 시간씩 줄 서 있는 곳 되게 많아. 거기서 느끼는 게 맛있으면 가는 거잖아. 건물의 시설이 좋든 안 좋든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꼭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건축가들의 좀 오만한 생각은 이젠 좀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물론 거기에 환경의 개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곳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개선을 시켜준 다음, 그 다음에 뭔가 피지컬적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때 재생사업이 더욱 더 잘 활용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토우치도 그렇고 커뮤니티 세컨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난 되게 잘 된 재생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가져왔어. 두 가지 사례를 다 들어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도시재생 그 건영이가 느끼는 이 도시재생 사업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건축의 힘보다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커넥션이라던가 그 지역에 대한 생각, 지역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중점인 것 같은데 응, 그러면은 이런 재생 사업들에 대해서 건축가가 할 역할은 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환경 개선 정도인지 정말, 아니면 그리고 왜 항상 우리 건축가들끼리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할 때 왜 항상 도시재생이 끼어드는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뭐 공모전이라던가 졸업작품 같은 것도 예전에는 우리 막 저학년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포커스가 도시 재생 막 응,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약간 요거 좀 인도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게 디자인이라던가 뭐 신기술 이런 건축으로서의 새로운 뭐 쉐입 이런 것보다는 사회에 어떤 그런 도시 재생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는가가 주 덕목처럼 여겨지고 있잖아. 그래서 한번 그런 건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도시재생에 있어서 건축가의 역할은 뭐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프로젝트가 그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잖아. 응, 응. 거기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완전 낙후된 도시에 그 미술관 하나가 딱 들어섬으로써 완전 진짜 그거는 그 건축 하나가 그 지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고, 선생이가 얘기한 이 세토우치 요 섬들도 안도다다오라는 건축가가 들어가서 건축을 함으로써 뭔가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트리엔날레 말고 이 지역이 뭐 건축가의 역할, 건축의 힘으로 부흥이 되고 다시 재생이 된 그런 관점도 있긴 있는 거지. 잔디 아빠가 언급한 건축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도시 재생,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으로 우리 건축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난 그랬다고 생각을 해. 지금 화두가 된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옛날부터 우리는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어떤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건축가들이나 도시계획가들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건축적인 법들도 생긴 거고,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옛날에 뉴욕 같은 경우는 그런 통풍이 안 돼서 환기 시스템이 안 되거나 수도관에 건물 짓는 것이 부실해서 사람들이 그 오물 속에서 살고 그런 현상이 너무나도 뻔히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건축가들이 노력을 한 거였잖아. 이 세토우치 같은 경우는 난 그런 거라고 봐. 일단 컨셉은 정해졌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뭐 뮤지엄을 짓건 어떤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어떤 아트웍을 하던 왜냐면 그런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안도 타다오가 이 지추 뮤지엄을 만들고 나서 세계에서 이제 뉴스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이 지추 뮤지엄엔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워트 드 마리아의 작품이 하나 있고 원형으로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모네 작품이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제임스 터렐이 있는데 제임스 터렐은 이 이후로 항상 안도 타다오랑 되게 많이 같이 작업을 하는데 클라우드 모네의 수련 작품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전 세계 뮤지엄을 뽑으라고 하면 이 지추 뮤지엄이 뽑혀요. 난 여기서 건축가의 역할이 되게 잘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건축가가 띵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작품이 이 안에 들어올 것인데 그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추 뮤지엄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이 뭐 땅속에 지금 건물을 묻어놨습니다. 그런 것보다 난 사실 그 엔트런스에서 티켓 받고 지추 뮤지엄 이 땅속에 묻혀있는 뮤지엄 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 사이에 있는 나는 그 클라우드 모네가 아침마다 그렸다는 그 연못 그것을 구현해 놓은 그 부분이 난 정말 좋았거든. 모네가 아침마다 그림을 그린 거야, 거기서, 연못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모네의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인식이 딱 들어온 거지. 아, 모네는 이런 연못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런 게 난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뮤지엄에서 작용할 수 있었던 건축가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이거 말고 이에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 베네스 지역 말고 다른 나오시마의 세 군데 지역 중에 하나인 이에 프로젝트 가면 거기는 빈집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아트웍을 넣어주는 프로젝트들이 있어. 거기도 되게 충격적이야.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전시들을 건축가들과 아티스트들이 그 안에다가 넣어놓거든.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축가의 역할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 빈집을 단순하게 뭐 숙소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유치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좋은 시설로도 바꿀 수 있지만, 어찌됐든 프로그램이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수 있다면, 그게 나는 건축가들이 이 공공사업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코미네 세컨드도 그런 부분에서 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까 그렇게 부스를 만드는, 지금 이런 부스 하나하나들도 건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만든 것들도 있고, 아니면 건축가들이 책임지고 만든 것들도 있는데, 이게 뭐 꼭 큰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걸 만들어야 되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이 공간에 잘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올리겠지.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콘크리트로 어떤 박스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뭐 분해가 되거나 조립이 되거나 그런 파빌리온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을 건축가가 제안을 한다면 나는 되게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이런 도시재생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트리엔날레가 시작된 건가? 아니면 트리엔날레 란도다다오 같은 걸출한 건축가들의 그 작품이 들어가고 그걸로 트리엔날레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게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으로 이어진 걸까? 그럼 이 어, 사람들이 사업을 처음 구상했을 때 이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담겨 있었던 건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베네스의 기업이 이제 도심지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낙후된 그 섬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재건해야겠다라는 돈을 좀 투입하겠습니다라는 프로젝트가 1985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건축가와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나오시마부터 조금씩 만들어 나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도 모여들고 아니면 학교와의 커넥션도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양이 많아지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트리엔날레를 만들자 해서 그거에 만들어진 건 2010년. 그래서 이 트리엔날레 기간에 이제 혜택은 뭐냐면 평소에 가도 돼. 아무 때나 가도 되는데 이 3년마다 일어나는 이 트리엔날레의 혜택은 그 패스를 줘. 패스포트라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러 섬들을 다닐 때 다닐 수 있는 페리 티켓, 배값을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테지마 뮤지엄 한 번 들어가는데 3,500엔이야, 35,000원이야. 그 그냥 실 보고 물 보고 오는데 35,000원 내야 되는데, 그런 뮤지엄 티켓 값을 좀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이 트리엔날레 기간에는. 왜냐면 그 섬들에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100개가 넘게 있으니까. 뭐 그런 혜택들을 트리엔날레 기간에 주는 거지. 저는 처음에 그 나오시마를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오시마 원래 쓰레기 섬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 쓰레기 섬을 어떻게 좋게 강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오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과연 건축가가 그렇게 크게,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조사한 그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리고 교회 그 쓰임도 그렇고, 결국에는 건축가의 역할은 저는 사실 좀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 나오시마 섬에 가서도 이에노 프로젝트도 가서 봤고, 저도 역시나 똑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그거는 건축가가 그거를 아이디어를 다 내서 했다기보다는 그 아이디어와 그 큰 구상은 아티스트나 아니면 행정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건축가는 거기에 어떻게 잘 구현되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보완을 해주고 어떻게 사람들이 좀 살면 편리할지 내가 그동안 배운 그 학업적인 것들을 통해서 제시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당연히 뭐 공사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 정도의 그 교가 역할을 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살고 또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을 보면서 건축가의 역할이 그렇게 큰가 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건쟁이 오빠의 그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도 베를린에 있는 마트라고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도 약간 오빠가 설명한 그 퍼뮤네 세컨드 이것보다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건물이 낙후된 건물로 이어서 쓰러질 듯한 건물을 아티스트들이 이제 말하자면 홀츠마트라고 해갖고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술도 팔고, 그리고 지금 부시고 있는 거 아니지? 현장 아니에요, 하고 있는 현장? 것 같은데 리노베이션 하는 거 아니지? 바꾸셨다고. 아니, 대박이네.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소리 너무 커요? 괜찮아. 되게 아, 자연스러워. 아무튼 그래서 옆에 집안에 자동차 있는 거 아니지? 아니 드릴로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옆집이 그 가구 새로 공사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그 건물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와인도 팔고, 그러니까 3, 4, 5 모여서 한쪽에서는 맥주를 팔고 한쪽에서는 와인을 팔고 또 한쪽에서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조합 같은 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강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건축가가 역할을 한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하고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 와갖고 만들어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건축가가 도시 재생이나 그런 데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은 가교 같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주고 거기에 보태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해야 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 아닐까. 소극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는 뭐 건축가한테서도 물론 나오지만 대부분은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 혹은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토우치 사례에서 건축가가 한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그냥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안도다다오나 이시자와류에 같은 걸출한 건축가들이 사람들이 여기를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상업시설을 만들 때 앵커 시설처럼 영화관이면 영화관, 유명한 브랜드 모리언 뭐 이런 것처럼 앵커 시설처럼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즐기고 조금 더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이렇게 젊은 건축가들의 뭐 작품들 예를 들면 아까 파빌리온이라던가 원쟁이 사무실에서 한 그런 전시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두 가지 역할로 적용이 됐다고 보는데 안도다다운 모르겠어. 그 일을 받고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미술관을 엄청 잘 만든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의 스킬과 건축적 완숙함으로. 근데 그게 사실 건축 문화의 힘인 것 같아.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잖아. 근데 맞아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건축가들 중에서. 사실 뭐 음. 우리나라에서 뭐 승효상 선생님이나 조민석 소장님이 뭐 엄청 멋진 건물을 해서 그 낙후된 지역에 지었다 한들 그거를 보려고 간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 그만큼 일본의 그 건축 문화, 일반인들한테 자리 잡고 있는 건축 문화의 힘이 엄청난 것 같고 사실 그것만 있었으면 여기는 그냥 엄청 잘 지은 그 뮤지엄이 있는 섬 정도가 됐겠지. 거기에 이제 따라붙은 젊은 건축가들이나 지역사회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한 뭐 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이런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방금 잔디 아빠가 해준 부분도 동감하는데 어찌됐든 안도 타다오는 베네스라는 기업을 등에 업고 지금 이런 좋은 프로젝트의 기회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는데 안도 타다오가 몇 년 전이지? 3년 전인가? 도쿄에 전시를 한 적이 있어. 진짜 큰 전시였거든. 근데 거기 섹션을 첫 번째부터 6개인가 5개로 나눴었는데 마지막 섹션이 그런 이런 도시재생 관련된 섹션이었어. 그래서 되게 좀 어색했는데 영상 속에 보면 안도 타다오가 나무를 아이들과 함께 심는 식목일의 그런 나무 심는 모습 같은 건데 글러브는 너무 새 거여가지고 좀 어색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건축을 할 때 이런 재생 사업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건축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한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우시마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나는 좀 그런 재생 사업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나우시마 에어리어를 세 군데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그 페리 항구 쪽, 또 하나는 이제 이에노 프로젝트 쪽, 세 번째는 베네스 에어리아인데 이 베네스 에어리아는 솔직히 너무 타겟이 높아. 정말 여행 온 사람들 타겟. 이에노 프로젝트가 나는 사실 되게 좋았는데 거기가 빈집을 활용해서 낙후된 지역의 빈집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거기에도 이제 안도다다오의 뮤지엄도 있고 안도다다오가 디자인한 건물도 있거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건축가가 여기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보여주는데 내가 아까 잔디 아빠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되게 공감을 했었던 것은 이런 프로젝트가 어찌됐든 1985년 그때부터 회의가 시작해서 시작을 했어. 근데 이 프로젝트가 돼서 여기가 경제적으로 잘 되든 안 되든 이것을 몇십 년, 한 3, 40년 동안 끌고 왔다는 게 난 되게 놀라운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부분을 확장시켜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교대 아니면 오사카라든지 그런 트로폴리스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커넥션도 이어간다는 이런 프로젝트는 난 되게 영향력 있었던 재생사업 프로젝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솔직히 한국에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지역을 바라본다면 딱 떠오르는 장소는 헤이리일 수 있잖아. 헤이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라든지 아티스트들을 작품들도 만들고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거기에 뭐 잉글리시 타운 그 영어 마을도 막 만들고 해서 발전을 시켜놓은 곳인데 그게 지금 바라보면 좀 아쉽게 됐잖아. 망했지. 안 가. 세토우치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세토우치를 들어가는 항구가 있어. 항구. 저 항구가 이런 트리엔날레 한다고 하면은 한국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 막 간판단 식당들 생기고 막 난리 그치? 났을 거야. 그럴 거야. 차들 막 엄청 몰리고. 음. 여기는 그런 게 없어. 편의점 한두 개? 그리고 그냥 우동집 하나? 라면집 하나? 그 정도? 맞아. 보존을 한다는 오히려 왜 어떤 거죠? 거기서 수익 구조 만드는 거를 굉장히 차단을 하는 거네. 차단을, 수익성 그러니까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를. 차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차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보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마을이 그 갖고 있었던 원래 그 풍경을 보존하고 상업적으로 끌고 가려고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 뮤지엄을 관리하고 섬 안에 음식점들의 활용 그런 거는 있어. 맵으로도 나와 있고. 시에서 규제를 그럼 한 거예요? 그것까진 내가 잘 모르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지역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개발을 하잖아. 그런 현상은 여기에 없어. 그 유명한 짤 있잖아. 그 일본의 이제 교토에 이렇게 역사 거리들 있잖아. 오래된 응, 응. 집들 쭉 나열된 이제 관광지고. 만약에 그게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해가지고 경주 사진들 막 있잖아. 경주에 어, 가면은 아, 막 가게들 앞에 막 네온 사인으로 응, 닭집 응, 막 무슨 삼겹살 막 이러고 방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그냥 간판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거. 응. 만약에 스위스의 어떤 그 관광 지역이나 일본 교토 그런 그치. 관광 지역이 한국의 기업들이 들어서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웃기게 해놓은 짤들이 있는데 찾아봐야겠다.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건축적 제재들이나 뭐 예를 들면 사업 등록을 할 응, 때도 간판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응. 않고서는 그게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되기가 힘들 것 같고 맞아. 그럴 사실 것 같아. 그런 거에서 이런 도시 재생 사업도 사업인지라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분명히 어디선가는 수익이 나와야 그게 유지가 되고 실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글쎄, 그게 베네스라는 기업의 자본력과 경영주의 엄청나게 좋은 심성, 마인드로 그게 그냥 기업의 힘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건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찾아봐야겠다. 세금을 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관광객이 많아지면 소득도 많아지니까 주민세가 어쨌든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제가 그때 여기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 말고 다른 저는 그 대지만 가갖고 이제 자전거 타면서 돌아다녔었는데 구석에 박혀있는 어떤 뮤지엄을 가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산을 넘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특산물인 딸기를 제가 사 먹었거든요. 딸기 응. 아이스크림이랑 그런 게 좀 되게 그러니까 지역도 살리고 그리고 걔네들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이제 이게 도시 재생이 선순환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나중에 한번 다루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색깔을 상당히 살리는 특산물들이 정말 많아. 우동마을 그러면 우동 맵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동집 가서 근데 도장을 도시락 찍어가면서 역마다 벤토도 다 다르다네. 맞아요. 나는 뭐 온천 그런 온천 온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딸기 어떤 데 가면 오렌지 어떤 데 가면 뭐 녹차 어떤 데 가면 교자 띠로 만든 것 같은 동네도 있어. 이 동네는 정말 교자랑 어울리지 않는데 교자의 유명지래. 근데 탄생지는 아니야. 그렇다고 음. 교자 안에 들어가는 그 파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니야. 근데 교자래. 뭐 이런 것도 많아. 근데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이런 특산물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을 입힌다? 만든다? 이건 난 되게 좋은 역할인 것 같고 이게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다양한 경험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회사가 이런 데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공헌을 하겠냐라는 이야기도 잠깐 있었는데 내가 살아본 일본은 명분이 가장 중요한 나라야. 명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보도블록 막 갈아엎고 그러면 요즘에 난리 나잖아. 세금 왜 그런 데다 쓰냐고. 일본은 간단해. 지진 나면 위험하잖아. 새 걸로 갈아야지. 튼튼하게. 이 명분이면 그게 끝이거든. 이 세토우치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그거였을 수도 있어. 부흥시킬 거고 이런 마을을 보존시킬 건데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이 참여를 하고 이런 건축가와 이런 예술가가 참여할 건데 나라에서도 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나라는 명분이 생기지. 대단한 프로젝트에 정부가 참여를 한다? 그럼 이제 명분이 생긴 거잖아. 그때부터 돈도 투입되고 생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분명히 비리도 있을 수도 있어. 그것까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명분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일이 생긴 거지. 그런 것을 일본에서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한국은 사실 명분보다는 내가 봤을 때 실리거든.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냐 없냐. 그게 더 큰데 일본은 명분이 더 커. 그리고 제가 느낀 일본은 지방 자치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항상 느껴요. 그래? 여기 아직도 팩스 네. 쓰는데?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지방자치가 잘 분권이 되어 있으니까 중앙 정치에 뭘 받지 않아도 자기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그렇고.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일본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다른 말이긴 한데 음. 한국에 간판 되게 많고 휘황찬란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외국인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의 색깔이긴 해. 동료가 와갖고 한국 밤거리가 이러냐면서 자기 여기 꼭 놀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예뻐? 이러니까 자기는 너무 그 느낌 있죠.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음. 너무 좋아하면서 독일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 고건축들의 느낌을 그 외국 관광객들이 이 일본의 특성으로 가져가는 거랑 스위스의 자연 정치를 이 나라의 특징으로 가져가는 거랑 그 간판들의 이미지를 한국의 이미지로 갖고 집에 돌아간 거랑은 조금 속상한 것 그래, 같아요. 네, 아쉽지. 속상하죠. 근데 뭐 아, 사실 지금 뭐 경주 뭐 이런 데 빼고는 우리나라 그렇다고 그 간판 걷어낸다고 막 보여줄 게 있겠냐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 간판들이 엄청 막 디자인적으로 사인 디자인적으로 이쁘거나 막 전 세계 그것도 디자인을 아니죠. 선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아쉬운 그치. 것 같아 그런 거.